자, 2024년 74기 경간부 시험이 이제 최근에 치러졌는데, 자, 어떻게 보면 참 시험이란 게 잔인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1년 또는 그 이상 준비하신 분들이 하루 단 몇 시간 만에 어떤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아주 이제 그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험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제 수험 생활 해봐서 잘 알고 있고요. 이번 시험의 큰 특징은 일단 이제 총론이 형법 총론이 14개 중에서 학설이 8개가 나온 좀 약간 다른 때보다 학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설 판계와 무료 특강이라고 이제 올려준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강론이 15개인데 일단 형사소송법 파트인 38번의 위증죄를 살짝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는 건지 그 뒤에다 살짝 숨겨놓은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카페 이제 네이버 김준영법 카페에서도 요거를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민유네트 사건이라고 그래서 끔찍한 사건인데 보통 이제 외국 사건을 시험에 내는 것은 좀 드문데요. 여하튼간 이제 시험에 나와가지고 많이들 좀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7번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럭키 세븐인데 언럭키한 이제 결과가 되는 분들도 좀 있을 건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엔 이게 하도 특이한 사건이라 이제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라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그래도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이제 학설이든 판례든 공부할 때 그 어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은 기억이 좀 오래 가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호주로 가는 그 배를 갖다가 이제 타고 가다가 남아프리카 그 희망봉 근처 그렇게 풍랑이 세답니다. 좀 위험한 이제 바다인데 거기서 이제 배가 표류하게 돼요. 그래서 무인도에 하필이면 또 표류해가지고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구조될 때까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선원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식인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끔찍한 사건인데, 그래서 잡아먹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독일에서 이제 독일 배가 이들을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배를 보고 이제 구조 요청해가지고 이제 구조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도저히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됐던 건데, 우리가 이제 원래 긴급 피난이라는 제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배우죠. 그래서 구속요건에 나가더라도 위협하지 않은 거. 그래서 긴급피난 요건에서는 이제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이 민요네트워크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긴급피난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만 하게 되면은 이 방금 식인 사건 같은 경우에서 피해자가 된 사람 있잖아요. 어린 선원. 이 사람이 이제 상대방들이 식인하는 그 어떤 이제 이 피고인들, 행위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면 정당방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이제 학설이 이제 그 독일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분설이라고 해서 이분설 또는 이원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선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 손괴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피조개 양식장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판례 사건이 있죠. 그래서 재물 손괴했을 때는 우월한 법익, 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했을 때는 위법성이 없고, 근데 이제 방금처럼 굶어 죽지 않으려고 타인의 생명, 어떻게 보면 이제 동등한 법이죠. 생명 대 생명. 동등한 법익일 때는 책임 조각만 시켜주자. 구속요건의 당성, 위법성은 이때 책임만 조각시키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른바 면책적 긴급피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법성까지 있으니까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을 갖다 이제 앞부분에 7번 문제에 만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널리 알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황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이게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몰수, 그것도 좀 약간 여러 판례들을 종합해서 좀 까다롭게 된 게 있었고, 근데 강론은 이제 요새 트렌드가 강론은 아주 어렵게는 안 내고 총론 쪽에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순경 채용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그 총론 쪽에서 많이 괴롭혔었는데, 올해 2024년 1월 치러진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론을 이제 학설 이런 걸 깊게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 300형이라는 이제 기본서이면서 판례집을 요약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이번 승진심 보고 나서 한 2달간 작업해서 로스쿨책까지 반영해가지고 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총론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론은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에서 어렵게 내려면 아주 옛날 판례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거를 내거나 법원 행시에서 좀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일반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학설 쪽을 많이 괴롭힐 거고, 요거 무료니까 보세요. 이제 유료면은 이제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해서 말을 못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저기 유튜브 보더라도 이제 그 짧고 쇼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우리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로운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귀한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자, 먼저 1번은 되게 좀 쉽게 풀었을 거예요. 적용법정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답은 1번이었는데 관습은 이제 전통이죠, 전통. 전통은 형법 해석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에 의하여 형법의 규정을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미친 소리죠. 우리는 이제 죄형법정주에서 그 법이란 말은 바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 그러면 이제 전통으로 갖다가 이제 이 형법을 갖다 확대 적용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예전처럼 뭐 능지처참도 되고 부관참시도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답은 1번에서 쉽게 맞췄을 거예요, 이거는. 다음 2번. 다음 사례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그 박스 형태로 내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출제 의도는 쉬워요. 뭐냐면은 이제 1번 지문 맞는 거 확인하셨죠. 이제 그 속인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외국 가서 범죄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거. 2번이 답인데 이거는 뭐를 물어본 거냐면 동기설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법이 폐지된 동기를 따져서 이제 반성적 고려냐 뭐 아니냐 이걸 갖다 어떤 거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걸 낸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아마 쉽게 맞췄을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법직접 조건설은 인과관계와는 다른 별도의 기준인 객관적 기속 이론에 의해서 사실적 인과관계 확정과 법적 규범적 확정을 구별하여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을 판단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먼저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요건이라는 범죄 1단계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소하고 이게 총론의 가장 중요한 구조죠. 주관적 요소가 있습니다. 주관적 요소에서는 고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과실범 우리 형법에서는 9개밖에 없죠. 특별법에는 좀 더 있지만, 그 다음에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로는 행위 측면하고 결과 측면,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즉 개연성이 있다면은 인과관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근데 상당하다 안 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규범적인 판단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티로 합법직접 조건설이 만들어졌죠. 합법직접 조건설은 인과관계는 그냥 있다 없다 OX의 세계로 보고 존부 있다 없다의 세계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이제 얘들은 얘기하냐면 합법직접 조건설에서는 학설이죠, 이거는. 만약에 이제 시간적으로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 발생되는 것이 합법직적이라면 그때는 이제 인과관계는 있고, 인과관계는 그냥 쉽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를 따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는 사실의 세계고 그다음에 여기는 규범의 세계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명한 이제 합법적 조건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 친한 친구 2명이 이제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 날, 이제 건물 아래를 지나가다가 A하고 B가 친구인데 갑자기 이제 B라는 사람은 좀 귀가 좀 밝고 신경이 예민해요. 그래서 삐그덕 소리 나서 위를 보니까 내 친구 머리 위로 철제 간판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 맞으면 이제 내 친구 죽겠죠? 놀래가지고 이제 친구를 확 밀었어요. 그래서 밀어 넘어뜨려서 이제 찰과상을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과관계, 그럼 이제 나타난 결과는 폭행치상인데 인과관계는 있어요. 밀었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민행위가 다친 행위보다 먼저 있고, 그래서 인과관계는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을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친구가 너 이 쌍놈 새끼 왜 나를 밀어서 다치겠냐라고 고소하겠다라는 건 친구 아니죠. 그건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좋은 행동일 때는
인과관계 있더라도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귀속이 안 된다. 귀속이란 말은 이제 네 탓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탓한다. 탓한다는 것은 이미 나쁘다라고 이제 비난한 측면이 있는데 책임이 이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서 책임은 주관적 귀속이라고 부르고 행위자에 대한 귀속. 근데 여기는 이제 객관이라고 해서 이제 개념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의 측면하고 규범의 측면을 구별하는 그것이 이제 합법적 조건설입니다. 근데 우리 합법적 조건설을 택한 학자분들은 판례를 좀 많이 비난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우리처럼 사실 즉 존부, 존재의 세계하고 규범의 세계를 퓨전 합쳐가지고 이제 구별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상당 인과해설에 의하면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며, 그래서 판례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있다 없다 이것만 따지죠. 그래서 상당성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개연성. 그런 행동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사람 머리를 도끼로 반 쪼갰다. 그럼 죽는다는 것은 개연성이 있죠. 거의 죽죠. 그래서 가능성은 로또 같은 경우는 이제 1등 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지 그 개연성이라고 말 안 해요. 가능성은 0.0001%만 있어도 되는데 개연성은 거의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로 판단하는 게 2번 맞고, 3번은 과실범위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존재하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객관적 기속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판례의 표현에 반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판례는 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얘기했지만 이 그런 주의 의무 위반이 존재하면은 그런 결과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요게 입증돼야만 이제 인과관계나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너무 쉬운 거니까 생략할게요.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세월호 참사곡에 나왔죠. 지금 스토리는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는데 1번 질문. 갑의 부자기가, 여기서 갑은 이제 선장이죠. 자기적 방법에 의한 구속요건의 실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면, 그 사람 보호할 신분이 인정되면은 부자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랑 부자기랑 동등한 가치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 이건 판례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그래서 부인정 부자기라고 하죠. 처음에는 자기 범 처벌하려고 만든 건데 주문이 부인정 부자기는 이제 부자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진정 부자기는 처음부터 부자기를 겨냥하고 만든 조문이고, 그다음 부인정 부자기는 원래는 자기 범을 처벌하려고 만든 건데 이제 보증인 지위 의무가 있거나, 그다음에 행위 가능성, 가능한 행위여야 되고, 또 그 자기랑 부자기랑 똑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동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부인정 부자기가 되고 부인정 부자기한 살인이 될 수 있는. 살인은 원래 이제 자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바로 동가치성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이제 그 상식으로도 의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법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사회상규 조리는 이제 상식이죠. 유일하게 상식으로 의무 인정이 안 되는 죄는 형법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유기죄. 그럼 조문에 이제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 도움을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유기죄는 안 되지만 이제 나머지 과실범의 주의 의무, 부자기범의 이제 어떤 보증인 의무, 자기 의무 뭐 등등등은 이제 횡령죄의 어떤 보관자 지위 이런 건 상식으로 다 인정되죠. 3번이 좀 학설 지문이니까 설명할게요. 위 사안에서 갑이 선장이라 하더라도 침몰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승객을 구할 자기 의무가 없다고 처가한 경우에 이원설에 의하면 금지착오가 된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설명드리면, 먼저 카페 닉네임 중에서 잘 만든 게 있어요. 보증인 지위는 위대한 지구의 법이라는 닉네임이 있거든요. 되게 잘 만든 닉네임이에요. 보증인 지위하고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에 따라서 위법성 책임이 있을 때 범죄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서 이제 만약에 if 보증인 지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즉 행인이 누군가를 갖다가 이제 구조하지 않았다, 길 가던 행인이, 그래서 이제 보증인 지위 의무가 없을 때 이 보증인 지위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하고 구성요건 요소 짧게 쓸게요. 그럼 보증인 지위 의무가 있어야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설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위법성 요소로 보는 견해. 거기는 이제 위법성에서만 보증인 지위 의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보증인 지위 의무가 없는 사람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증인 지위는 위대란 말이 뭐냐면 위법성 요소를 택할 때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이 확대된다를 줄임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설이라고 있어요. 이원설. 그래서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로 보고 의무, 그 사람을 이제 구조해야 될 뭐 이제 자기 의무 이런 거, 지위는 신분이죠. 그래서 의무는 이제 위법성 요소로 보자. 그럼 여기에 착오가 있다면은 그 신분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구성요건 착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의무에 대한 착오는 바로 위법성에 대한 착오, 바로 금지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구란 말은 지위는 이분설이 할 때 구성요건 착오고, 그다음에 의무는 법률의 착오다. 이거를 합친 거예요. 닉네임 잘 만들었죠, 이거. 다음에 나머지는 쉬우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행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법이 불가능을 요구할 수는 없죠. 다음에 5번 고유가 실 옳지 않은 것. 1번, 2번은 너무 쉬우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3번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은 행위자 본인의 주의 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을 결정해야 한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경감부 수험생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을 건데, 예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보면 이런 학생이 있어요. 주의력이 산만하고. 그럼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이제 근거로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자기 생활기록부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나한테는 주의력을 기대하지 마라. 나는 원래 산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의 의무 위반이 없고 주의 능력이 없으니까 무죄해달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때 주의력이나 이런 것은 객관설, 보통 사람 표준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종 직업의 평균인. 그래서 교통사고면은 운전기사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고, 의료과실은 의사들의 어떤 평균을 기준한다는 게 우리 판례이기도 하면서 딱 쓰리죠. 그래서 3번인 너무 틀렸고, 그래서 5번도 아마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내공 갖춰준 분들은 쉽게 맞췄을 겁니다. 다음 6번. 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각각 취하고 있는 학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갑. A가 B에게 불만을 품고 A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후려쳤으나 빗나갔다라는 얘기는 요게 이제 더더구나 이거는 이제 살인 대 살인. 결국 이제 죽은 B의 자녀가 맞고 죽었다. 이건 이제 소나무 몽둥이 사건이라고 형수를 소나무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다가 그 형수가 얻고 있던 갓난아이 조카가 죽었던 사건이죠. 이런 것은 이제 어차피 형수 죽여도 살인이고 조카 죽여도 살인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부르고, 동일 죄명. 그 중에서 빗나간 것은 이제 방법의 착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해 사람이 사망했다면은 객체 착오든, 그리고 좀 갑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를 갖다가 미수과실로 가는 견해는, 그럼 이제 좀 형수 죽이려다가 조카가 죽은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미수가 된다는 건 형수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에 대해서는 결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형수에 대한 살인 미수하고, 여기는 과실치사 이렇게 하는 건데, 요런 방법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를 결과 고의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부르죠. 아마 공부하신 사람 분들은 이제 이 표들을 다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갑은 구체적 부합설이라는 학설이고요. 을은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 결과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 결과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도 결과 고의를 인정하는 거.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인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 부합설하고 우리 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가 나는 사례는 바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만 차이가 나오고, 사람을 헷갈리는 객체의 착오는 모든 견해가 결과의 고의를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죄명이 다른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이제 바로 이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다 결과 고의를 인정 안 해서 미수과실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갖다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질문. 판례는 각각 동일한 입장에서, 즉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 틀렸습니다.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죠.
미수가실 아닙니다. 조카에 대한 살인죄로 됩니다. 2번 을은 구책법살의 입장이며 을은 이제 법정적 법설이죠. 방법이 착오도 결과고 인정하는 거 틀렸고 3번 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그래서 살인하려고 했는데 살인고였는데 마네킹이었다. 그럼 재물손괴 죄명이 다른 것을 추상적 사실에 착오라고 하고 갑과 을 바로 구체적법사로 법정적 법설은 똑같이 결과고의를 인정 안 해서 미수과실 나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에다가 과실손괴인데 과실손괴는 이제 그 조문이 없으니까 무죄가 되죠. 결론 동일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체적 법사라고 법정적 법설이 차이가 없습니다. 4번은 이제 객체의 착오니까 모든 견해가 다 결과고의 인정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되죠. 6번도 이제 되게 시험에서 어떤 중요시한 학설이죠. 이른바 사실의 착오라고 그래서. 다음 7번 요게 좀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조금 이제 생소한 그 답원 지문 때문에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요.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체크하고 이제 다른 거 아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시간 안배가 실패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험장에서 이제 어디 떠오르지 않는 걸 고민하다 보면 예,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이제 그 제끼고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만 경간부라고 하더라도 올백 맞아야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한두 개 틀렸다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런 이제 자신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불병의 주책에서 옳은 것은 7번. 가번은 너무 유명한 판례죠. 그 변태남편 상해치사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상해치사로 됐지 과잉방위도 아닌데 1번 지문에서 과잉방위라고 해서 틀렸고 나번 지문은 을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해 A의 방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는데 마침 A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경을 내밀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으로 산소가 유입되어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연피난이죠. 우연방위도 있지만 우연피난. 우연피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나쁜 행위예요. 왜냐면 얘는 사람을 구조할 의사가 없죠. 그냥 손괴고의만 있던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위반가치란 말이 의역하면 나쁜 행위예요, 그냥. 나쁜 행위는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흥피난이 됐으니까 결과반가치는 없어요.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게 우연방이나 우연피난인데 여기서 그걸 속였죠. 2번 지문에서 행위반가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X. 나쁜 행위인데 결과반가치 나쁜 결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고 요거보다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해결하는 이제 깊숙한 내용은 학설 판계에도 들어 있어요. 요거보다 이제 여기 딸려 있는 학설까지도. 여기는 이제 개념만 물은 거고. 다번 요게 이제 미뉴네트 사건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암백 등반하다가 이제 그 죽을 것 같으니까는 추락살 것 같으니까 한 사람만 그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타인을 갖다 이제 추락시킨 거.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미뉴네트 사건 이걸 패러디한 건데 그랬을 때 이제 3번 지문 B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하더라도 병의 행위는 현재 유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기흥피난이 성립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 판례도 기흥피난에서 뭐를 요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우월한 균형성을 요구하죠. 따라서 이제 생명 대 생명처럼 어떤 더 우월한 법익을 지키지 않은 것일 때는 기흥피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B는 밧줄을 끊으려는 병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로 독일에서 얘기했던 이 면책적 이원설에서 이제 동등한 법익일 때는 면책적 기흥피난 책임만 면하는 걸 보자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생명 대 생명인 독일한 법일 때는 그래서 위헌서까지 있으니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4번이 맞는 거죠. 근데 약간 유감인 것은 이때 차라리 그 이원설에 따르면 이렇게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표현을 이제 빼고 내다 보니까 좀 아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알고 그다음에 이원설, 이분설이 있다는 거 아시면은 좀 수월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당황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8번 책임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그래서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이므로
즉 그 구속 요건하고 위법성까지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객관적 판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책임은 행위자를 드디어 평가하는 거예요. 얘가 형사 미성년자인지 심신 상실자인지 이런 거. 그래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책임은 주관적 판단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맞습니다. 2번은 이제 행위 시의 선물 변별력이나 변별력과 통제력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행위 시에는 이제 멀쩡했다라면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맞고 3번은 이제 법률의 착오에 대한 개념 판례 지문이고 4번은 저 병역법에서 이제 왜 종교적 사유나 이런 거로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이 군대 안 가는 거 그래서 조문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이제 그걸 처벌하다가 지금은 구속 요건의 해당성이 없애는 그런 사유가 됐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책임 조각이란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4번 답도 아마 이제 무난하게 고르셨을 거로 보여지고 7번에서 약간 좀 멘탈이 흔들린 분들이 있었을 거고 9번 옳지 않은 것은 갑은 A를 살해하고자 용기를 얻기 위해서 대마초를 피운 후 야산으로 끌고 와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칼로 A의 복부를 찔렀다. A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갑은 살해 행위를 그만뒀으나 A의 가방이 탐이 나서 가지고 왔다. 그 A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출제위원분들은 제가 볼 때 되게 노력파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지 않고 이제 사례를 갖다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내는. 근데 출제위원들이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개고생하죠, 사실은. 예. 너무 노력하는 출제위원 만나는 건 좀 약간 좀 괴로운 일인데, 하여튼 굉장히 좀 노력하시는 흔적은 보여요. 자, 우리가 이제 미술론 배울 때 착수미수하고 실행미수라는 거를 나눠 배우죠. 착수미수는 뭐냐면 행위 자체를 마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로 찌르려다가 참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부작위만 하면은 찌르려다 안 찌르면은 중지미수가 될 수 있고, 근데 실행미수는 행위는 했어요. 칼로 찔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실행미수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살려내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은 그때는 이제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돼 있죠. 조문이 중지미수 이제 조문 그걸 물어본 거고 그래서 1번 지문은 실행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행위는 이제 끝냈으니까 갑에게 중지미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살리려는 노력이 없죠. 다음 2번 갑이 A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원자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만약에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또 우리 판례는 예견 가능성, 가실까지도 포함시키죠. 이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그 살인하려고 대마초를 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원자행위 적용되는 거예요. 살인 부분은. 원자행위 적용된다는 얘기는 상실 미약 혜택이나 이런 것을 심신장애 효과를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이렇게 절도하려는 그것을 예견하고는 고의인데 그런 고의나 또 살인한다고 해서 이제 또 죽은 사람의 어떤 물건을 가져갈 것이라는 어떤 과실 이런 거는 이제 이 조문 요건에 지금 없기 때문에 바로 절도 부분은 원자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옛날 기출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약자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럼 왜 틀렸냐면 뒤에 감경해야 한다가 틀린 거예요. 임의적 감경이죠, 심신미약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임의적 감경,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그래서 감경해야 한다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마 좀 해설할 때 좀 틀린 분이 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좀 결국은 앞에는 맞는데 원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맞는데 감경해야 한다. 거기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너무 쉽죠. 미약이라도 감경되지 않고 그대로 처벌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는 이제 중지미수가 아니죠. 장애미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이제 예전 사법시험 문제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사법시험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면 학설 판기와 무료특강에서도 그때 사법시험 문제로 소개해드렸는데 자기한테 계속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 남자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짜증나요. 근데 이제 하루는
남동생하고 여자분이 집으로 이제 가는데 자기한테 계속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따라오니까 남동생한테 이제 거짓말합니다. 저기 이제 흉기를 든 강도로 보이는 애가 우리 쫓아오니까 네가 학원에서 배운 유도 실력을 마음껏 뽐내라. 그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속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오상방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유전착 오상방위 상황을 오해한 방위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학설의 어떤 이제 범죄 체계적 지위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효과의 차이점을 논리적인 내용도 학설 판결에서 해드렸고 그다음에 비판점까지 해드렸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이제 결론을 묻고 있어요. 오상방위라는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그래서 이건 이제 오상방위, 뭐 오상피난 뭐 이런 것들 상황을 오해한 거. 거기에서는 이제 300형 책에다가는 이제 결론 이제 문제풀 요령을 갖다 이제 올려놨고 그다음에 학술 판결에서는 논거하고 비판점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제 비판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원격 책임설 쪽에서는 고의범이 되고 나머지 학설들은 오상방위자들이 과실범이 됩니다. 논리 전개 과정은 다르더라도 그다음에 이용자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라고 있어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제 사회적 행위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속요건 고의는 인정이 되지만 그 다음에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이게 이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출제위원이 보니까 공범 종속성을 좋아하세요. 보니까 우리 판례이기도 하고 통설이기도 하죠. 우리는 또 제한적 종속이고 판례 태도가 그래서 정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공범이 성립 가능하다라는 요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뒤에 이제 38번 거기서도 이제 유증죄에서도 나오는데 그럼 책임 고의만 조각되지 구속요건 위법성까지는 고의범이니까 우리는 또 과실범을 이용하면 간접정범이고 고의범을 이용해야 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범, 교사가 되죠. 그걸 이용한 사람이 여기서 성폭행범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이제 교사한 꼴이 됐는데 그다음에 원격 책임설은 고의범이니까 교사 가능하고 근데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하고 원격 책임설 말고는 다 간접 정보로 가고 이용자가 그거를 갖다 이제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좀 깊게 알고 싶으면 이제 학설 판결 무료특강 꼭 좀 참조하시고요. 논거하고 논리 전개 과정, 비판점까지 다 알고 싶으시면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은 고의의 개념 바로 이제 행위론에서 이제 고의가 어디 위치하는지 그 차이점 때문에 쫙 논리 전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깊게 나오면은 그까지 나왔을 때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꼭 참조하시고 다음에 그래서 1번 지문 보면은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유추적용설은 이제 제한적 책임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법률의 착오지만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해서 이제 그 구속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해서 과실치상으로 가는 경우고 또 원격 책임설 말고는 행위자는 다 이제 주로 오인의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범으로 갑니다. 그래서 틀렸고 상해죄가 아니라 이제 과실치상으로 가야 됩니다. 2번 원격 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사 아닙니다. 원격 책임설이 고의범으로 가는 거예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이제 그 과실이 있으면은 틀렸고 3번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은 의뢰 상해인은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되죠. 그래서 상해죄가 안 되고 이제 과실치상으로 가죠. 책임 단계에서 위법성까지는 고의범이었다가 3번이 맞고 4번은 이제 원격 책임설과 법효과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얘 둘이 교사가 되는 겁니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하고 그다음에 원격 책임설 이게 교사. 답은 3번. 다음에 11번. 가로 안의 범죄의 공동점이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요거는 좀 그래도 수월하게 풀었을 거예요. 가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간 제한 시 말없이 따라간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타인이 어떤 강간 제한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만 간 거는 공모가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범죄를 말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즉 용인했다고 그래서 공동점은 아니라는 그 사례였으니까 공동점이 안 됩니다. X. 나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유명한 판례죠. 저수지 살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 그 여러 명이랑 피해자 여자분인데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제 특수강간 하고 나서 신고 못하게 하려고 이제 죽이자 이렇게 공모했다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죽일 생각까지는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공모관계 이탈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 그때 이제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살인의 예비 음모로 가죠. 실행 전 이탈하면. 그다음에 다번 갑은 을병과 강도상해를 모의하면서 이거는 뚱땡이 사건이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갑이라는 애가 되게 좀 뚱뚱하고 그다음에 근육돼지가 아니라 비계돼지예요, 얘가. 그래서 자기 이제 따르는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 강도상해 하자고 삽 한 자루씩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으슥하는 데 있다가 그 피해자 나타나니까 야, 저 사람 강도상해 하자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워낙 비계돼지기 때문에 뛰다가 심폐기능이 떨어져서 하고 쓰러져 주저앉은 거야. 그때 이제 다른 애들은 강도상해했고 이거는 이탈이 아닙니다. 따라가지 못한 거지. 공모관계 이탈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명시, 즉 말이나 글이나 묵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공모 이탈은. 공모 이탈이 안 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또 주도적인 지위를 가진 제가 이제 주도한 놈은 타인의 어떤 이제 범죄를 막아야, 즉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해야 이탈이라고도 본다는 판례도 있고 해서 이거는 공동정범이 됩니다. 강도상해. 라버는 이제 우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최초의 판례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자 사건이라고 그래서 업무상 과실사의 공동정범이 되고 그래서 성립하는 것은 다라 두 개가 됐죠. 다음 12번 교사범과 중범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교사자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하며 맞습니다. 우리 범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수도 성공하고 싶었는데 실패하는 게 미수죠. 난 처음부터 이 범죄 실패할래 이거는 범죄의 고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고 교사했을 때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익숙한 이제 빈출 지문이고 2번 지문 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했는데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 책임지지 않는다? 미친 소리죠. 이때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판례고 원래는 이제 상해치사로 내는 게 더 좋았는데 거기에 판례가 쭉 있는데 이제 폭행치사로 됐네요. 3번은 부작위 방조가 된 몇 개 안 되는 판례죠. 은행지점장이 부하 직원의 배임 방치, 법원 공무원이 어떤 이제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입찰 보증금 50억 횡령 방치, 백화점 매장 관리인이 점포주들의 짝퉁 상품 판매 방치 이런 식으로 몇 개 없죠.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음란만화 방치한 것의 부작위 방조의 빅4 판례입니다. 4개 큰 판례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기도된 교사는 예비 음모로 처벌하지만 기도된 방조는 조문이 없어서 우리 이제 불가버린 게 맞죠. 13번 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사례 옳지 않은 거. 공범과 신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정신분, 분정신분 나눠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갑원 같은 경우는 전업주비인 갑은 공무원이 남편 을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원래 우리가 이제 공범과 신분이라는 건 33조 조문 있잖아요. 공범과 신분. 33조의 본문은 이제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한테 가담했을 때 전 3조를 적용한다. 그래서 전 3조는 공동정범하고 교사방조예요. 근데 간접정범은 여기 빠져 있어요. 전 3조에서. 그리고 단서에는 형의 경중이 있을 때는 형이 이제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렇게 경중이 있을 때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원은 전업주입인 갑은 신분 없는 거고 공무원이 남편 을과 공모하여.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은 이제 또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고 돼 있죠. 판례를 풀게 되면 이제 수뢰죄 같은 건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즉 신분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진정 신분이죠. 거기서 신분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가담하는 것은 이제 1유형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이제 요 본문으로 가서 우리 판례에 가면
33조 본문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 그다음에 나번 갑은 친구 을과 공모하여 갑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했다. 존속 살해는 저기죠. 그 부인정신부범이죠. 그 진정신부범에서도 이제 이유형이라고 있고 이 유형은 아직 판례 사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상 사례를 좀 시험에 내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인정신분범 신분이 형량을 변화주는 부인정신분범 거기서 이제 3유형 3유형은 이제 홀수 유형은 신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가담하는 거예요. 4유형은 이제 부인정신분범에서 신분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가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3유형에서 그 학설하고 판례가 좀 싸우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판례로 이제 해결하게 설문을 구성하셨는데 사유형은 이제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가담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33조 단서 즉 개별화 규정 따로따로 그 신분대로 나눠지고 근데 이제 3유형일 때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죄명은 죄의 성립 근거는 본문으로 가고 그래서 무거운 죄를 주고 과형 근거 벌은 단서로 가서 좀 가변형으로 줄이는 입장이죠. 이제 나번은 갑은 친구 을과 공모하여 갑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럼 이제 갑은 공동정범일 때는 보세요. 공동정범일 땐 누가 누구한테 가담했다 말하기 힘들죠. 그때는 무조건 홀수형으로 갑니다. 공동정범으로. 그러면 홀수형이에요. 부정신부범에서 이제 없는 자랑 있는 자랑 같이 했을 때는 이제 그 3조 공동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2번 지문에 나사안에서 을은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가 성립하지만 과형은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맞습니다. 1번 지문은 이제 가사안, 그때는 이제 본문만 적용돼서 그 수뢰죄 공동정범이 되고 수뢰죄 법정에 따라 처벌되는 거 맞고. 그래서 1유형은 이제 본문, 요거로 가는 거고. 3유형을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죄는 본문, 벌은 단서 이렇게. 4유형은 단서로 따로따로. 그래서 나번은 3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을은 갑과 같이 존속살해 공동정범이 됐다가 과형 처벌은 이제 보통살인죄로 줄죠.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맞고 답은 공무원인 갑은 자, 전업 주변 을을 교사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건 판례 사례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인 갑은 이제 그 수뢰죄는 진정신분범이잖아요. 그리고 공동정범일 때는 홀수형으로 가르쳤죠. 1형. 여기서는 이제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요 유형이네. 이 짝수형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가담하는 거. 그래서 짝수형은 이제 OX예요. OX. 이때는 이제 판례가 없어요. 근데 자 이분이 공범 종속성을 좋아하시는 게 보세요. 그럼 천은 부인은 이제 수뢰죄의 주체가 아니죠. 따라서 구속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시킨 남편인 공무원은 교사가 안 되겠죠. 우린 공범 종속성 중에서 제한적 종속을 중요하니 택하고 있는 게 판례니까 또 판례 의함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사가 안 되는 것이고 공범은 안 됩니다. 근데 학자분들은 이거를 간접정범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판례는 아니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유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가상사례인데, 근데 판례의 공범 종속성을 좀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번 시험에서는 공범 종속성이 오상방위, 그다음에 공범과 신분, 뒤에 위증죄 세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범 종속성을 박사 논문을 그쪽에서 쓰신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답번은 이제 다사안에서 갑은 수뢰죄 교사범 아닙니다. 이건 처가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종속이 의할 때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은 친구로 하여금 갑의 아버지, 갑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 이건 이제 신분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가담한 거기 때문에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사유형이고 이거는 사유형은 따로따로 단서로. 그래서 그 존비속 신분이 있는 애는 존살의 교사. 그다음에 이제 이 따로따로. 그래서 그 신분이 없는 애는 그냥 보통살인죄 이렇게 합니다. 자, 14번 몰수 추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는 것은 되게 하여튼 이제 이번 출제위원께서 4개의 판례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문제를 만드셔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이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 먼저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2016도, 그다음에 348 전원합의체예요. 그리고 먼저 이 몰수 추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형법에 있는 몰수는 일단 그 물건입니다. 그래서 범인 이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인 이의자가 이제 정을 알면서 취득한 이제 전후에 기재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로 생하였거나 그래서 범죄로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제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그다음에 그 대가 요까지 이제 몰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이제 그 출제위원께서 물고 계신 것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짧게 쓸게요. 여기는 이제 물건이라고 돼 있지 않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이제 유형, 무형의 재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형이란 건 형체가 없고 물건은 이제 형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까지도 묻고 있는 고급스러운 이제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어떤 이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은 이제 물건이라고 이제 봤던 동영상도 물건이다. 좀 특이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음란과 관련된 죄에서 보면 이제 그 형법에서 이제 음란한 물건이라고 할 때 물건, 문서 뭐 등등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서 이 동영상 파일, 그거는 이제 전자 부호지 이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한 판례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도 물건이라고 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몰수할 수 없다는 건 틀린 지문이 됐고, 그다음 2번 지문은 역시 이제 그 2020도, 그다음에 2154 판례고, 그래서 계좌 송금을 통해서 취득한 범행의 보수, 보수는 예금 채권이지 계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저기가 이제 그 은행에다가 이제 그 청구해서 받겠죠. 그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물건이 이제 아니라고, 형법의 물건이, 형법에는 이제 물건이라고 돼 있죠. 몰수의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린 것이 되었고, 3번 지문은 2018도, 그다음에 3619 사건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범죄 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은 형법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문제에서도 몰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제 범죄 수익법, 여기서 이제 그 유형무형의 자산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제 몰수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3번도 틀렸죠. 일단 형법으로는 아니고 이제 범죄 수익법에 의해서 이제 자산, 무형의 자산도 되니까 몰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인데요. 4번이.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맞는 걸로 2021도 7168.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 그 좀 최근 판례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었고요. 그다음 15번부터는 강론인데, 강론은 그래도 좀 이렇게 총론보다는 좀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거 위주로 설명드리면은 15번에서 상해폭행죄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가번은 이제 왜 총론 인과관계랑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지병, 본래의 병과 결합됐을 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고혈압 환자 때려가지고 뭐 뇌출혈로 죽거나 등등 뭐 등등 이런 것도 다 어떤 이제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가번은 틀렸고, 나번은 그 상습범을 만드는 공식이죠. 같은 종류의 죄 중에서 상습 있는 규정 중에서 같은 종류에서 무거운 거에다 상습 붙이고 나머지는 그 흡수시키는 포괄해서 하나이지만 성립한다는 것은 맞고요. 다번 왜 코절단 사건 있죠. 자기를 갖다 배신한 여성을 산으로 끌고 가서 이제 돌멩이로 쳐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잘랐을 때 상해죄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자상도 그다음에 이제 상해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간접 정보 형태죠. 사실은 자상 자체는 이제 그 구속 요건의 당성이 없는데,
그다음에 라버는 이제 폭행죄는 제가 쉽게 얘기할 때는 안 맞아도 기소라고 그랬죠. 형식범 거동범이라. 그래서 라번도 옳고 답은 1번만 이제 틀린 것이 됐습니다. 16번은 너무 좀 수월하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3번만 좀 조심하면은 1번은 이제 왜 사실혼까지는 보호 의무가 있는데 유기죄에서 그러나 이제 내연 관계나 동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한 관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일처를 깨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유기죄의 보호 의무가 없다라는 거. 3번은 이제 왜 포르노 보고 흉내내자 사건이라고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가 야동을 보여주고 이제 포르노를 보여주고 이제 재밌겠지 나랑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성관계를 했을 때 학대죄는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학대죄는 유기죄하고 학대죄가 같은 장이거든요. 생명 신체 위험성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폐륜적인 건 맞죠. 딸하고 이제 성관계는 그런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 바로 생명 신체 위험성을 줘야 되는데 성관계는 생명 신체 위험성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도 이제 옳은 건데 4번은 이제 수혈 거부 유기치사 사건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것이니까 아마 요거는 거의 다 맞췄을 것이고 그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도 저기 어렵진 않아요. 1번 지문 같은 건 이제 수박 무죄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또 자살은 이제 인과관계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강간범 때문에 음독 자살한 경우에도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도 수박 사건도 역시 어떤 이제 협박죄로도 보기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박으로 되더라도 사회생계 위배되지 않는다.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뒤에는 자살에 대한 인과관계도 묻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협박으로 인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됐는데 이제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한테 시켜서 너희 집에 핵을 날리게 해야겠다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이고 2번 질문 18번 같은 경우도 옳은 거 1번에서는 반드시 전면적 자유 박탈해야 된다는 건 틀렸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하게 하거나 어떤 사건에서는 또 이제 저기 술집도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때도 강금죄가 이제 됐는데 반드시 전면적 자유 박탈해야 된다는 게 틀렸고 그다음에 2번은 체포의 고의로서 침해 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은 맞고 3번은 너무 유명하죠. 이제 식사도 하게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게 했지만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을 때는 이제 직권남용 감금이 됐던 사건인데 안 된다고 속였고 4번은 정신병자도 감금죄 기치가 되죠. 잠재적인 떠날 자유는 있고 그다음에 정신병자를 갖다가 4일간 물도 안 먹이고 차에 가둬뒀다가 이제 죽었을 때에도 감금치사 된 사건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정신병자도 감금죄 기치가 된다 안 된다 질문이 자주 나오는 거죠. 19번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번은 이제 최근 판례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도 일반 폭행죄나 협박죄의 개념하고 동등한 거로 판례 변경이 있었고요. 2번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거의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이 살짝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이제 블랙아웃하고 패싱아웃 요거를 이제 설명했던 판례예요. 패싱아웃은 거의 반기절이에요, 기절. 술 엄청 많이 취해가지고 저도 살아오면서 한 몇 번 정도는 거의 기절한 적이 있어요, 술로. 지금은 뭐 이제 건강상 이유로 술을 잘 먹지 않지만도 근데 블랙아웃은 뭐냐면 기절한 건 아닌데 즉 여기는 패싱아웃은 의식 상실이고 바로 기절해버린 거고 블랙아웃은 필름 끊겼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필름 끊기는 것을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집에 왔어요. 택시 타고 왔는지. 그런 게 이제 블랙아웃이에요. 그러면 택시 타고 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의식은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자면서 이게 장기 기억으로 인코딩이 되게 되는데 그 장기 기억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식 상실은 이제 심신 상실 정도가 되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그래서 블랙아웃은 심신 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러저런 이유로 저항하기 힘들다면 이제 한거불능 그거까지는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상실은 아니고. 그게 이제 3번이고
그래서 한거불능에 해당한다. 이제 의식상실까지 안 간 블랙아웃도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도 중간간 중간기체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깊게 냈어요. 그동안은 이제 패싱아웃, 블랙아웃 이걸 간단한 개념을 묻다가 살짝 내용 깊었는데 근데 답은 쉬웠을 거예요. 4번에 있는데 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간접정범형태를 할 수 있고 셀프 추행, 강제추행 간접정범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부르는 건데 피해자를 협박해서 이제 자유행위라거나 성기에 어떤 도구를 집어넣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이물질 집어넣게 하거나 이런 것도 강제추행죄 간접점이 되는데 안 된다고 속여서 답은 이제 쉬운 데 있었지만 3번도 살짝 까다롭던 지문이에요. 답은 이제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다음 20번에 이제 1번 요것도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올해 나온 판례예요. 24년 1월 4일 날 선고됐던 건데 배드 파더스라는 이제 그 나쁜 아빠들 여기 이제 그저 이런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여기서 잘못한 건 뭐냐면 양육비 지급을 안 하는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신상 정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뭐 등등 이름 쫙 공개한 거. 판례가 그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훼손죄에서 310조 위법성 조각할 때도 그 피해자들이 거주지 앞에서 주소까지 들고 그다음에 이제 피켓 들고 서 있었던 것도 310조 적용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신상을 이게 적나라하게 까발려가지고 이제 그 이게 사이버에 한 거니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거기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인정돼서 유죄가 됐던 배드 파더스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번 맞고 지금 판례고요. 2번은 약간 좀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전파성 이론, 공연성에 대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이제 요구되는 요건이 있죠. 근데 전파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1인에게 말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공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피고인의 남편, 그 다음에 피해자의 친척이라고 이제 돼 있어서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그러면 이제 원래 자기 피고인, 피해자 말고 피고인의 배우자한테 얘기한 것도 전파성이 없다는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친분인 사람한테도 했을 때 안 된, 전파성이 이제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스토리를 다 냈으면 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0도 5813 판례인데 큰 소리로 얘기해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란 말이 나와요, 사실은. 판례고 원문 보면은. 근데 그거를 싹 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실수로 틀린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거였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다란 말이 판례 원문인데 그걸 좀 빼곤 했어요. 3번은 너무 익숙한 판례니까 그다음에 4번도 이제 허위 사실이라도 제가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21번은 업무방해죄에서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가번 진실을 얘기했을 때는 이제 위계 업방은 안 되죠. 위계라는 것은 잘 속인 거짓말을 뜻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일 때는 위계가 아니다는 건 너무 맞고 또 나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무슨 방해죄라고 끝나는 것은 한 개 빼곤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데 근데 그 한 개 예외 방해죄로 끝나면서 침해 범위가 하나밖에 없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얘만 침해 범위죠. 이것만 따로 기억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으로 족하지 않고 결과 발생을 유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답은 빨리 풀려고 하다 실수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이라고 해서 그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줄여서 통진당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서 만든 판례인데 이제 전자 대리투표 경선 과정에서 했을 때 이걸 위계에 의한 언방해죄인데 이건 위력으로 속였죠. 그래서 2013도 5177 사건. 위계입니다. 위계. 위력이 아니라 속인 거죠. 다음에 라번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 차리는 것은 이제 보호 가치가 없다. 업무방해죄도 이제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 최근 판례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차린 병원에서 실제 의사가 진료하는 요거는 보호 가치 있다라는 거랑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원칙 앞에 부분을 이제 물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맞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나번, 답번 두 개가 됐습니다. 답은 2번. 근데 개수 문제는 좀 이게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이제 뭐냐면 이제 만약에 그 틀린 게 만약에 두 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만약에 두 개란 걸 맞추기 맞췄어요. 근데 원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O 만약에 X를 골라라 틀린 거 두 개. 그러면 OOXX가 정답인데 OX 아니 거꾸로 아예 XXO 이렇게 해서 맞추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예 모르면 맞춰 이거. 그래서 개수 문제는 별로 좋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22번 주거 침체에서 이건 좀 이제 쉬웠죠. 2번 이제 타워 크레인은 건조물이 아니라 기계고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해서 70명이 들어가서 농성하는 그 정도는 이제 건조물이라고 봤던 건데 답은 2번이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에 속하죠. 그래서 부재 중 배우자의 부재 중에 간통하러 들어왔을 때도 이제 주거 침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의사의 자유, 추정적 의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판례가 바뀐 거. 그게 이제 3번, 4번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23번 절도 강도에서 옳지 않은 것에서 1번은 이제 준강도에서도 중강도도 강도처럼 억압할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뿌리치는 정도는 안 된다. 중강도가 안 된다 그거고 2번은 이제 왜 오토바이로 계속 끌고 간 거 있죠. 5m에서 끌고 간 거는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봐서 강도가 됐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가방 날치기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손가락 골절된 것은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해서 강도가 안 된 그거고 3번은 이건 죄수론과 관련된 거예요. 절취한 타인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지급기에서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카드는 절도했다고 그랬죠. 절도죄 나오고 컴 사기가 나왔죠 일단. 근데 컴 사기로 자기 계좌로 이체한 돈을 꺼낸 것은 이건 불가벌적 사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도로 우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절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답은 근데 좀 쉬운 데 있었죠. 이것도 그 절도라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거 어떤 가져가거나 이런 것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냉장고를 갖다 버리고 와서 전기가 쓰인 거는 점유 이전 취거가 없다라는 거죠. 의사에 반한 취거가 절도죄가 안 되는 거고 4번은 답은 쉬운 데 있는데 보니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살짝 낚으려는 거는 보여져요. 출제 의원이. 그다음에 24번 사기죄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소송사기도 간접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렵지 않고 많이 본 건데 2번은 재산죄 중에서 편취죄 두 개 있죠. 편취죄.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로 처분받아내는 거. 그래서 처분이란 요건이 필요한 것은 사기 공갈이죠. 근데 두 개는 공통점이 좀 많아요. 편취죄라는 공통점도 있고 또 재물이익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처분도 있어야 되는 것도 공통점이고 또 이제 손해 불려설 손해가 둘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팔기 싫은 거를 갖다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시가대로 팔더라도 사기될 수 있는 거고 공갈에서는 왜 그 언소주라고 언론 소비자 주권협의회에서 그 광동제약에다가 조선일보, 중앙동아, 조중동 신문에도 광고 내라고 협박해가지고 안 그러면 불매운동하겠다고 해서 광고료를 내고 광고가 나왔으면 손해는 없더라도 공갈이 된다라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물어본 거고 손해불려설, 사기공갈.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컴 사기는 제가 아예 두 문자를 안개시켜 버렸죠. 이계인 A 전자복권이라고 해서 그거로 이제 푸시면 됐고 4번에서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보험계약 체결한 다음 바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험금 청구했다라는 그게 이제 이 사기 우회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그러나 주의할 거는 이제 고혈압 당뇨 있는 거를 숨겼다가 뭐 이제 한 뭐 십몇 년 뒤에 그 청구했다 이런 거는 사기 안 될 수 있어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음 바로 그 문장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는 거고 25번은 횡령배임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은 제가 이제 까리타스 수녀회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까리타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병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약국장이 이제 수녀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리베이트를 갖다가 횡령했을 때에도 이거는 이 정도는 불법 원인급여는 횡령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불법 원인급여까지는 아니다라고 봐가지고 횡령죄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은 이제
처분 권능이 없다라는 건데 이제 사공무죄라고 제가 암기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무효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X 처분 권능이 없고 그다음에 답번은 이제 바로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보관자 지위는 처분 권능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동사는 이제 점유유전으로 되는데 부동산은 이제 처분 권능이 있어야지. 세입자가 월세 사는 사람이 건물주라고 속여서 팔아도 그건 횡령이 아니라 사기예요. 그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맞고 라번은 이제 요것도 조금 유감이에요. 원래 이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유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치 자금으로 정치자금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오로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라고 범위 상당하므로 횡령죄의 지적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원래 판례 문장에서는 정치 자금을 줬을 때 어떤 이제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때는 무죄가 되지만 근데 이제 자기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때는 이제 그저 횡령죄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갖다가 좀 살짝 좀 변형해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은 이제 좀 익숙한 판례긴 할 거예요. 네, 마번 요거는 이제 MB 내곡동 사저 사건이라고 제가 불렀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퇴임하고 나서 내곡동에 사저를 갖다가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려고. 근데 이때 이제 그 사저 개인주택 부분하고 경호부지 여기서 경호부지 돈을 올리고 여기는 깎은. 이걸 공무원이 했죠. 국가 돈을 부정하게 지출한 이제 배임죄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도 배임죄에 주셔야 된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죠. 근데 공무원은 안 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나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번 이렇게 됐고 그다음 26번 문서죄. 문서죄는 이제 그 재산죄 다음으로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공부한 분들은 문서죄 쪽을 그래도 좀 쉽게 푸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페이지 반 정도로 분량으로 이제 이 위조의 개념 또 문서의 개념 통화 유가증권 문서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위조, 변조, 작용모형 그다음에 이제 부정행사, 행사 이런 식으로 허위작성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숙지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 반으로도 이제 그것만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은 되게 이제 헷갈리지 않는 부분인데 가번 같은 경우는 저거죠. 이게 문서 부정행사가 된 거. 그래서 주운 KT카드 이건 주민등록증이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은 이제 가족 우리 엄마 거다 이건 안 되고 주민등록 등본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둘은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고 이건 사문서 부정행사가 되는. 그래서 주운 KT카드라고 이렇게 암기도 시켜버렸는데 그거 보면 이제 쉽게 맞췄을 거예요. 운전면허증 공문서 부정행사가 된다 맞고. 나번은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권한이 있네요. 그다음에 거짓말 썼네요. 권한 있는 사람이 거짓말 쓰면 뭡니까? 위조가 아니라 허위 작성이죠.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작성은 권한 있는 사람이 거짓말 쓰는 거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시켜버리죠. 그냥 하도 이게 문서죄 어렵다고 그러셔가지고. 답은 뭐예요? A 구청장이 B 구청장으로 전보됐으면 이제 B 구청장의 이제 자격이 없죠. 그다음에 A 구청장의 자격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결재란에 서명한 것은 존재하는 타인 자격에다가 더하기 자기 이름 쓴 거예요. 요게 이른바 작용모형이죠. 이름까지 남의 이름 쓰면은 이제 위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작용모형이고.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타인 자격일 때는 그때는 허위란 말이 들어가는데 허위가 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 라번 타인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허위사실 증거하여 소유권 이등 경유했다. 이때 이미 공정소원법 부실기재죄 줄여서 공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명의로 저당권 등기했다. 이때 불가사가 안 되고 또 공원부가 된다는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고. 마번은 이제 그 호적, 옛날에 호적이고 지금은 혼인관계 증명서죠. 그래서 이제 가장 혼인 외국인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려고 요거는 이제 유죄가 됐고 가장 이혼 요거는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이혼할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라고 해서 결혼 유죄, 이혼 무죄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원부 되고 단 이제 혼인신고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됐을 때 죄가 되지 준비 서류만 이제 만들고 사진 찍은 건 아직은 실행할 수 없다는 판례랑 주의하시면 되죠. 그거를. 그다음에 27번 뇌물죄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이자 그게 그 금융이익이죠. 그다음에 그게 그 정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빌릴 때부터 무이자로 채용할 때부터 공소시효는 이제 기산되고 시작되고 2번도 유명하죠. 원래 그 공무원 임명이 무효이더라도 그 공무원이었을 때 받은 뇌물은 그대로 뇌물죄가 된다라는 일반 민법 총칙의 무효랑 좀 다르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그 약간 좀 일반 민법 총칙의 무효랑 좀 다르게 보는 판례였죠. 3번이 너무 쉬웠죠. 성욕도 이제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무형의 이익이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제 뇌물이 되는데 안 된다고.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제 이득을 못 봐도 뇌물이라는 게 판례인데 3번이 틀렸죠. 4번은 이제 그 딴 사람이 받은 것 같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제 신분꾼이 받아오거나 그게 사자죠.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는 아니면 그 공무원의 채권자한테 돈을 주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채무 탕감 받는 것도 단수술했제 129조 1항의 단수술가 되죠. 다음 28번 공직방에서 옳지 않은 것에서 1번은 제가 장난스럽게 원펀치 투공집 상경이라고 얘기했던 거. 따닥 뭐 쳤다 이렇게 이제 장난쳤는데 원래 판례는 죄수론에서 시간 장소가 가까울 때는 한계 행위로 평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여관 강도 사건에서 같은 방에서 이제 강도 상해하고 특수폭행했을 때도 상경으로 봤죠. 그거랑 이제 같은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틀린 건 2번이고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한 건 위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범인 도피용으로 간다라는 그게 나왔죠. 3번 뭐 혈액 샘플 교체나 마약 수사에서 소변 샘플 교체는 위계공직방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4번은 위계공직방은 침해 범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가 필요해요.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결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형소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38번에 형법이 하나 들어있어요. 형사법상 허위 진술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공범 중 1인이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 공범 중 1인이에요.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허위를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되는 결과가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되지 않으나 범인은 자백할 의무는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자기 사건을 갖다 부정하다 보니까 공범이 도망다니기 좋게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공범이 이런 행위를 교사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의 주책을 면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범 종속성이에요. 보세요. 이제 그 공범 중 1인이 제가 이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 자백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다른 공범이 교사했다고 하더라도 공범 중 1인이 허위 자백한 것이 이제 그 범인 도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망시키는 거잖아요. 타인을. 그래서 자기 사건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제한적 종속에 의할 때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한 종속에 의할 때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범 종속성이 이번 시험에서 세 질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좀 이제 출제하신 분이 아마 박사 논문을 공범론 쪽으로 공범 종속성으로 받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제 몰수도 좀 약간 좀 살짝 난이도 있는 거로 또 모아서 한 문제 만드신 거 보니까 또 몰수 쪽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답은 1번이었고 2번은 위증죄에서 허위라는 것은 이제 위증은 주관설 기억에 반하는 거 무고는 객관설이죠. 그래서 위증의 지읒, 그다음에 주관설의 지읒, 그다음에 무고의 기억, 객관설의 기억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고 이게 두 개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잘 소개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3번은 적극적 기망이어야지 범인 도피가 되지 그냥 묵비권 행사하거나 단순한 거짓말 정도는 범인 도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불법 오락실 바지 사장 사건에서 나온 얘기죠. 4번은 이제 공동 피고인 공범이 공동 피고인은 주로 공동정범 이런 사람인데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적 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증거 거부권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허위를 조사하는 경우 유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답은 이제 1번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경감부 보신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1년 농사를 이제 한 몇 시간 만에 평가받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참 이제 시험장에서 부담감은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생하신 만큼 좀 한동안은 좀 이제 휴식 기간, 자기 정비 기간 또 이제 그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후가 좋다. 그래서 이제 좀 성적이 좀 이제 합격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이제 체력 준비, 그 순환식 체력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 일단 이제 근데 만약에 좀 실수한 게 좀 있다. 시험이란 건 이제 실력도 실력인데 어느 정도는 운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굉장히 아끼는 제자인데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이제 그 격리 수험실인가? 그래서 이제 시험 울면서 봤다는 얘기 듣고 나서 충분히 이제 합격 가능했던 이제 제자인데 그 얘기 듣고 저도 좀 마음 굉장히 아팠는데 또 아니면 갑자기 시험 직전에 어떤 큰 집안에 어떤 이제 안 좋은 일 있거나 그러면 또 이제 또 힘들고 그래서 당일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어떤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진짜 수고했다라고 어떤 이제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후의 과정도 어떤 이제 그 상황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저 8일 날 아마 이제 그 발표가 날 건데 그때까지 좀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어떤 좀 스트레스 잘 푸시기 바랍니다. 좀 수고하셨습니다.